안녕하세요. 폴리경찰아 마라톤 모기사 오케이 28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위험은 가까운 장래의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다. 이게 정의죠. 이제 귀에 좀 들어오시지 않아요?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귀에 좀 편하게 들어오다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는. 자,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이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도 처음 들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씨.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 심야에 경찰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침무소 들어갔어. 실제로 노인이 크게 터놓은 TV 형사국 소리였어. 이건 위험 혐의예요? 아니면 외관적 위험이에요? 아, 이건 외관적 위험이다. 이렇게 봐죠. 외관적. 밖으로 봤을 때 위험이죠. 이거는 적법하죠. 그러면 손실보상 가면 특별히 있으면 손실보상 가고 경찰관한테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케이 소송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혐의, 오상 위험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적법한 거고요. 요거는 위법한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상 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 거죠. 위법한 경찰 개입으로는 경찰 개입의 민형사 책임 묻고 국가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부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셔먼의 미끄러기 쉬운 경찰 이론에 대해 니더, 호퍼, 러벅 등의 작은 소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야, 우리가 벌레냐? 그것도 모르게 라고 하고 펠트버그입니다. 펠트버그. 우리가 버그냐? 그것도 모르게. 니도 호퍼 러벅은 뭐예요? 구조원인 가세요. 니도 바가 럭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펠트버그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신임, 홍길동, 물들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기 따른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도를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했네요. 물들었네요. 부패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 원인 가설이다. 맞습니다. 배웠죠? 물들여 갑니다.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이나 감찰이나 외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은 휘슬블로잉, 내부 고발이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눈 감아준다. 맞습니다. 휘슬블로잉은 내부 고발, 침묵의 규범은 나쁜 짓인지 알면서 눈 감아준다. 오케이,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냉소주의, 회의주의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맞죠? 하지만 회의주의는 대성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냉소주의는 뭘 해도 아우 씨 안해 뭐 되겠어라고 하는 거고 회의주의는 딱 그럽니다. 요것만 바꾸면 돼요. 저희 우리 박모병살 파이팅이죠. 옛날에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되겠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회의주의로 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은 나날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합격생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좀 더 요거는 좀 더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했으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쫙 가야죠. 제 같은 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회의주의죠.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3번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불신 검문 시에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의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거는요. 여러분 동변, 동행했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고 하나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변 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우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의 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몇 조예요? 3조에 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2조가 나와 있네요. 국가경찰, 자치경찰은 3조고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금고에 찬다. 요거 잠깐만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제가 지금 이제 고치면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의 기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도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틀렸고 저 4번도 잠깐 한번 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위해서 법령을 한번 띄워서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법령. 우리 법령정보센터 가서 이 양 밑에 거도 법령정보센터 필요하거든요. 법령정보센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경찰관 해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는 마지막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가장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여기 딱 보시면 부칙 말고 올라가자 갑시다. 그래서 이 법을 규정된 경찰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하며 단순히 얘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금고 또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 벌금 효과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틀린 걸로 봐야 됐네. 금고에 처한다 아니라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이 없잖아요. 오케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고. 나 4번도 틀리게 바꿨는데.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험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 수단 중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거죠.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 2대 우려죠. 이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모인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는 아니죠. 이거 틀렸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 2대 우려가 있는 자,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요거 법률 조항 한번 바뀐 거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오케이 위험의 방지 할게요. 위험 발생의 방지. 자 여기 있죠. 위험 발생의 방지. 그래서 여기 바뀐 내용이 지금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관계인에게 경고하는 거죠. 저희 문제 있는 거는 경고. 오케이? 모사 경고고요. 자, 이제 우리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장소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뀌었죠?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익사 방지죠. 요거는 이제 똑같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관리자 관계.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이라서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틀린 거는 3번, 4번 다 틀렸다라고 해야 되네요. 여러분 오케이 죄송합니다. 3번, 4번 다 틀린 거. 왜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는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개정된 걸로 한번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답이 좀 두 개 복성답 나왔네요.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갈게요. 4번이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OX가 바르게 된 것은 한번 갈게요. 자, 미국은 2883 펜델턴법, 영국은 1870 2차 취미론령 제정을 통해 실적주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왜냐 그러면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이 실적주의라는 건 시험 취급 뽑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래요.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서 복잡해지니까 이제 우리 시험 취급 법자가 나오는데 영국이 먼저 복잡했을까요? 미국일까요? 영국이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취미론령 다음에 펜델턴법, 그래서 시험 취급 법자라고 하는 겁니다. 역관주의는 직업공무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안 돼요.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다 잘려야 돼요. 그래서 직업공무제에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관주의, 실적주의 맞죠? 그 다음에 적극적 인사
이런 실적주의인데 여러분 우리 계급제로 분류합니다. 폐쇄형입니다. 일반 행정가입니다. 그러면 직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직위분류제로 분류를 하면 여러분 개방형 전문행정가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관주의는 틀렸습니다. X. 역관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도 경질되어야 한다는 제도로 미국의 자유민주정치 발전과에서 도입된 인사행정제도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역관주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워싱턴이고 제퍼슨이고 나발이고 다 동부 애들이 관직을 먹었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남부 서부 애들도 관료로 만들어줄게. 그럼 민주성 좋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D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실적주의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독자성 확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에 비해서 실적주의 요거죠. 우리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아요. 왜냐면 시험 치고 되니까 행정의 독자성 확보가 역관주의보다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 중요 시설의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도경찰청장과 지역구청.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관계행정기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면 돼요. 국정원장이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자, 또 한 번 갑니다.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포함한다. 경비 보안 방호 책임을 진다. 통학 방해 사태에 대해서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원 계획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중요시설에 따라서 역할의 중요성 가치 정도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장관, 국정원장과 가급, 낙급, 다급, 패급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군대는 그래 국방부 장관이 메인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한 거고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이 평시에 지도 감독 활동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국정원장을 협의해서 지정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지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국가 중요시설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이 평시에 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 하루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